일본이 다시 한번 한국에게 잊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우길기 퇴치 캠페인을 벌이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네티즌들로부터 악플 욕설 테러를 당했는데요. 23일 서경덕 교수는 SNS에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에 맞춰 전 세계 우길기 퇴치 캠페인을 벌인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언론 게키사카에 기사화돼 야후재팬의 메인 뉴스로 올라갔고, 일본 네티즌들이 서경덕 교수의 SNS 댓글과 DM으로 태극기에 똥파리를 그려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인데요. 우길기에 관련한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에 어떠한 논리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욕설뿐이었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지난 러시아 월드컵 당시 일본과 세네갈의 조별리그 경기 때 우길기 응원이 등장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우길기를 꺼낸다면 즉각 국제축구연맹에 고발하고 외신 기자단을 통해 전 세계에 문제점을 알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서 교수가 공개한 사진과 인스타그램 DM 내용을 보면 한 일본인은 태극기에 태극 문양의 대변 모양을 넣고 건곤감리 사괴의 파리 모양을 넣어 합성했습니다. 또 다른 일본인은 역사를 완벽하게 파악하라며 거짓말쟁이 한국인. 그래서 한국인은 세상에서 싫어하는 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죠. 일부 일본 누리꾼들이 우길기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에게 욕설 테러까지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행보에 전 세계적으로 사이다를 날린 사건이 발생하며 일본 국민들은 대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월드컵으로 인해 카타르 측의 숨겨진 인권 문제가 지속 부각되는 가운데 전 세계 외신들의 눈이 갑자기 한국으로 쏠리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나라에 수천 개의 태극기가 걸리게 된 사연이 집중 보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과의 차이로도 나타나 일본 정부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감탄하고 있는 세계의 외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타르의 1인당 국민소득은 8만 달러 선으로 세계 5위를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석유자원 대비 실제 국민은 불과 30만 명에 불과해 복지 천국으로 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들에게 주택과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매달 6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와 대중교통까지 무상으로 제공되는데 세금도 내지 않죠. 외신에 따르면 카타르의 월드컵 개최 비용은 2190억 달러로 1930년 이후 열린 모든 월드컵의 개최 비용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카타르가 막대한 비용을 댈 수 있는 이유는 세계적인 자원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매장량 기준으로 천연가스는 세계 3위이고 석유는 13위 정도입니다. 막대한 오일머니 대비 인구수는 매우 적은 편이죠.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는 약 280만 명 정도지만 실제 국적자는 30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 천국에도 그늘이 있습니다. 바로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장 건설 현장에 동원된 이주 노동자의 인건비가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국외로 추방해 버리는 행태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건설 현장에는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약 6,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소 10만 명에 달하는 이주 노동자가 허술한 노동법으로 인해 착취와 학대를 당한 것입니다. 카타르 당국은 한 달 약 36만 원 정도를 최저임금으로 정해놓고 일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했던 한 노동자의 이야기가 전해지며 카타르를 더욱 부끄럽게 한 상황입니다. 방글라데시의 한 마을에는 3.5km의 태극기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5년 동안 일한 화학자 구시대와 그의 아내 사비나가 5,000달러를 들여 태극기를 구입했고 3.5m 길이로 이어붙인 것입니다. 이는 현지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 이에 의해 프로필을 통해서도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어 한국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인구 1억 7천만 명으로 세계 8위의 인구 대국이지만 1인당 BGP는 2,050달러로 세계 100위인 나라입니다. 즉 고시로 부부가 쓴 5,000달러는 일반 근로자의 2년치 연봉이 넘는 돈입니다. 그들은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고자
돈과 정성을 쏟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비나는 우리는 한국을 사랑한다면서 한국 축구를 응원하고자 다리 위에 태극기를 이어 붙이는 방법을 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을 응원하고 그들의 승리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사비나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한국에서 일한 남편에게 한국의 문화사회규범 여러 환경 등에 대해 들었고 자신은 그 이야기를 무척 좋아한다며 한국은 내가 가장 방문하고 싶은 나라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시르는 한국에서 중고 전화기 등 소비재의 부품을 골고낸 뒤 이를 녹여 금을 추출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방글라데시에서 사업을 한 만큼 자금을 모았고 현재 현지에서 보석 사업을 하고 있으며 중산층까지 올라섰다는 설명입니다. 코시르는 비록 한국을 떠났지만 자신에게 사업 자금을 마련할 기회를 주고 추억을 선사한 한국을 여전히 좋아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태극기를 제작하려고 망고 농장까지 팔았는데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재단사가 태극기를 이어 붙이는 작업에는 2주가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웃들은 이제 부부가 한국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자 너무 많은 돈을 썼다며 정말 미친 짓이라면서도 마을에 이어진 태극기 떼를 보고자 많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찾아오는 것에 놀랍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을 주민까지 태극기 이어 붙이기에 동참하고 있어 한국에 대한 긍정 반응은 세 번째를 모르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크리켓입니다. 축구 대표팀의 경기력이 낮아 월드컵 본선 진출은 꿈도 꾸지 못하지만 월드컵이 열리면 방글라데시 또한 축구 열풍에 휩싸입니다. 자신들이 응원하는 나라의 국기를 외벽에 칠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응원하며 한국을 응원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 코시르가 거액을 들여 태극기를 만드는 열성을 보였고 승패에 집착하지 않는 순수한 애정을 드러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패하더라도 나는 한국을 응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코시르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한국에서 맞고 거리를 물들인 붉은 물결에 감명을 받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 대한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일해봤다던 한 사람은 그의 한국 생활 이야기가 정말 부럽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최악의 대우를 받아 썼기 때문입니다. 작년 7월 미국은 전 세계 1808개국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리력이나 강화 사기로 비자 발적, 노동 및 영역을 시키기 위해 사람을 모집하고 이성하는 행위 등을 인신매매로 규정했는데 해당 국가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최저 기준을 준수하면 1등급 준수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면 2등급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을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32개 국가와 함께 1등급에 속했었죠. 선원 노동자 인권에 다소 취약한 부분이 지적됐지만 최저 기준을 모두 통과한 것입니다. 2등급 국가로는 브라질, 인도,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비교되고 있는 일본이 2등급을 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적 착취를 했던 인신매매범이 처벌을 받지 않고 활동한다는 것과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기술 인턴 프로그램을 착취의 수단으로 계속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 일본이 행했던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행하고 있는 외국인 기능 실습제는 1993년부터 실시된 제도로 최장 5년 동안 일본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기술 지식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하기 위한 제도로 포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3만 명 정도에 대한 실습생은 매년 가파르게 늘어 40만 명이 넘어서 있습니다. 베트남 출신이 53%, 중국인이 10%대, 필리핀인 8%대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기능 실습 제도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현대판 노예제도로 전락했다는 설명입니다. 얼마나 혹독한 지난 6년간 171명이 사망했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실습생의 산재 사망은 일본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으며 매달 100시간이 넘는 추가 근무로 과로사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노동 환경과 낮은 임금으로 도망치는 시스템도 많은데 브로커에게 준 150만 원을 갚아야 해서 떠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범 기업들의 기능실습제를 악용해 중노동을 시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히타치는 3년간 전기기기 조립을 가르치겠다며 실습생 수십 명을 받았는데 신칸센 열차의 세면대와의 전등을 붙이는 중노동을 시킨 것이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쓰비시와 파나소닉 등 도악용 사례가 발각돼 채용 계획이 취소돼 버렸죠. 일본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엔화 가치 급락이 가뜩이나 심각한 인력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달러 기준 일본의 임금이 지난 10년간 40% 감소하면서 건설과 간병 현장을 지탱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을 외면하고 있어서입니다. 일본 지오다구의 비영리법인 MP 연구회는 베트남 현지 명문대와 함께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건설 기술자 육성 강좌를 운영합니다. 2019년에는 50명 모집에 5배가 넘는 베트남인들이 응모했죠. 하지만 올 가을 학기에는 신청자가 정원을 미달할 전망이라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9일 보도했죠. 일본과 베트남의 급여차가 줄면서 베트남인들에게 일본은 더 이상 고소득을 보장하는 매력적인 일터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최근 2년 동안 베트남 동 대비 엔화 가치는 20% 이상 하락했죠. 일본의 외국인 건설 기술자 임금이 지난 수년간 월 20만 엔에 머무른 사이 베트남의 임금 수준은 10에서 20%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있는 건설 노동자의 월급은 2,500만 동까지 올랐죠. 임금 격차 축소로 일본의 지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수십 년 이래 최저로 추락하는 엔화 약세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본을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 농장, 요양원을 계속 운영할 더 많은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고령화 경제에 대한 걱정스러운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야후, 파이낸스 등 외신이 10일 전했죠. 이 때문에 방글라데시인의 한국에서의 경험이 세계로 알려지는 것은 일본에서의 근무 환경과 비교되며 더욱 이슈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소식을 들은 외국인들도 일본보다 한국을 선호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향후 미래의 인력 확보에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 내에서도 힘든 일을 하려는 이들이 줄고 필사률이 낮아져 노동력이 크게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정부가 내년 외국 인력 투입 규모를 올해보다 3만 명 증가한 10만 명으로 확대했지만 약 40%의 중소기업들은 더 늘리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부작용이 우려돼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49.5%에 그치고 있죠. 특히 자동차 부품업에서 40%, 조선업 40%, 용접 같은 뿌리 산업에서는 37% 정도가 외국인 노동자를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업 현장에는 3년째 일감이 차 있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입니다.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호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에서 10년 일하고 부자가 된 스리랑카인의 사연이 최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닌 진심을 전달하며 그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첫 겨울을 보내는 더운 나라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외투 지원단 행사를 갖기도 했던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인 한국팀의 좋은 성적을 기대하며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는 사회가 됐길 바랍니다.